안녕하세요. 좀 당황스러웠죠? 저 혼자 나와서. 오늘은 우리 안방마님 송혜은 아나운서가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저만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이제 비가 오고 추적추적 여기는 굉장히 쌀쌀하면서 흐린 날이에요. 흐린 날에는 또 이상하게 이석증 환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할까 준비를 하다가 이제 재발하는 어지러움, 특히 이제 이석증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까 준비를 했습니다. 재발하는 이석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보통 그 이석증 환자분들이 재발을 하냐 안 하냐 여쭤보시면은 과거에는 좀 안 하는 편이라고 했지만 요새는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이제 그 재발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발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많을수록 노령일수록 그 부분이 좀 재발이 더 잘 되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질환들하고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채팅창이 여러분들 인사하시는데 안녕하셨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송혜은 아나운서 없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래, 일단은 재발하는 이석증, 재발하는 어지러움하고 관련되는 질환들은 뭐 당연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이 있는 분들이 요새 많은데 그런 질환들이 있어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질환들이 있으면 또 어지러움을 많이 유발하게 되고요. 그런 어지러움을 유발하면서 이석증으로 빠지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편두통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편두통에 대한 부분을 이제 호소를 하시고 제가 이제 그런 질환에 대해서 찾다 보면 편두통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편두통이라고 하면 보통 두통 얘기만 하시는데 이제 두통보다는 그런 감각이 예민해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감각도 역시 예민하다 보니 이석증 아니면 이석증하고 유사한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뭐 멀미를 또 잘할 수도 있고요. 질문이 이제 나오셨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제 우리 아워슈어 1931님이 원장님 40대 여자입니다. 이석증 증상 재발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데 원인이 뭘까요? 재발할 때마다 너무 힘드네요. 맞아요. 이게 재발을 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이 이석증이나 이런 어지러움 자체는 굉장히 그 환자분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보호자분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무서움, 두려움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고 이제 응급실을 가서도 항상 CT나 MR 같은 이제 머리 쪽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거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라든지 환자분들의 심적 데미지가 굉장히 커지죠. 이제 오늘 그 재발을 좀 안 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과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을 아까 얘기했을 때 뭐 지병 같은 거, 특히 편두통,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이제 연세도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자세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재발하는 원인 중에 자세하고 굉장히 많은데 이제 특히 그 컴퓨터를 오래 보는 분들, 사무직이나 그리고 좀 이제 제주시는 아무래도 또 농촌이 가깝다 보니까 그런 재배를 하거나 이런 과일을 딴다든지 이럴 때 자세들이 그 나무 높이랑 본인 키가 잘 안 맞았을 때 그런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또 참고를 해서 그런 자세나 위치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자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자세가 이제 엎드려서 뭔가를 보거나 한쪽 방향으로 이제 옆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워서 책이나 핸드폰, 뭐 TV 이런 것들을 보는 자세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좀 쉴 때 많이 하는 자세인데 이 자세가 이제 어지러운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 어지러운 분들은 그런 자세를 좀 피하도록 제가 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브랄루쿠쿠 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선생님, 이석증이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석증은 약으로 잡는 그런 질환이 아니고요. 이석증의 위치, 방향 이런 것들을 확인을 꼭 해서 우리가 도수치료 아니면 재활치료를 해서 그 이석을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는 치료를 반드시 해야지 완치에 도달할 수가 있죠. 약은 보조적인 역할만 합니다. 길따라님은 28세 여성이에요. 최근 이석증 진단받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앞도 못 보겠고 토가 쏠리는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3회 정도 치료받고 나아졌는데 오늘 새벽에 또 재발했어요. 병원에서는 수면 자세를 바꾸라고 하네요. 어떻게 자야 하나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병원에서 수면 자세를 바꿔라.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긴 한데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앞에 질문 받기 전에 얘기했듯이 평소에 생활하는 자세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엎드려서 아니면 옆으로 누워서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는 자세는 굉장히 좋지 않은 자세고요. 이제 논문에 의하면 한쪽 자세로 뭐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평생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한 자세로만 자는 분들에서 이석증 재발이 높았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자세도 물론 중요한데 그 자세를 취하려고 그러니까 안 좋은 자세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의 수면 패턴이나 이게 틀어지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면 당연히 피곤하고 힘들겠죠. 그러면 어지러움이 제대로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설명은 드리지만 잠자는 것까지 어떻게 하려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깨어있을 때 자세를 좀 더 주의를 드리고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서 주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석증이 이렇게 너무 재발을 잘하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이제 아까 잠깐 서두에 언급했던 편두통에 대해서도 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편두통이 의심될 것 같은 그런 말이나 행동, 자세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은 그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합니다. 자, 이지빈 S9K님입니다. 평소에 소리에 괜찮은데 독서실 백색 소음이나 히터 소리만 들리면 너무 힘들어요. 유튜브에서 본 의사 선생님은 백색 소음을 평소에 의도적으로 몇 번씩 들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 하는데 제 담당의 선생님은 그런 건 이명에만 효과가 있다며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약만 처방해 주셨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지금 이제 이분도 우울증 편두통 치료를 하신다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편두통하고 관련 있는 증상이에요. 그 백색 소음은 이제 이명이라든지 마음의 안정을 주는데 도움이 돼서 특히 이제 이명 환자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고요. 이제 그 소리조차 나한테 거슬린다, 불편한 소리다. 그러면 이명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명이 아니라면 굳이 들을 필요가 없고 수면에 도움이 된다면 본인한테 편한 소리를 찾아서 들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런 백색 소음이나 히터 소리 이런 거에 민감한 거는 청각 과민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편두통 환자분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편두통에 대한 치료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편두통 환자분들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다 보니 이제 공황장애나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웃다 보면 행복해져님. 선생님, 50대 후반 남자입니다. 고개를 돌릴 때 심한 어지러움증이 생겨 이석 치환술을 받았는데 얼마 안 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석증 증상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재발성 이석증도 흔한가요? 매번 병원 가는 것도 지치고 혹시 만성 어지러움증으로 굳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따로 치료해야 하는 건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재발성으로 나타나는 분들은 그런 편두통을 비롯한 재발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지러움, 특히 이석증 치환술을 해주거나 이렇게 재활치료를 해서 잡아준 환자분들한테 꼭 강조하는 자세는 옆으로 누워서 TV를 보지 마십시오. 핸드폰이나 책을 보지 마십시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근육이나 이런 게 뭉친 분들이 요새 안마기를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진동을 주는 안마기를 특히 귀 뒤에 드드드드드 하면서 이렇게 진동을 강하게 주는 안마기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안마기의 사용은 이석을 좀 이렇게 떠다니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재발을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치료예요. 그래서 마사지를 하더라도 눌러준다든지 진동을 강하게 주는 치료는 여기는 귀 뒤쪽에는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혹 스트레칭 하세요 그러면 목 돌리기를 이렇게 막 많이 하시는데 어지러운 상황에서 목을 돌린다. 그러면 이제 더 어지럽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스트레칭을 하신다. 그 자세는 이제 제대로 된 스트레칭을 배우셔야 되고, 제가 추천하는 스트레칭은 이제 옆으로 가볍게 목을 당겨주는, 이제 어지럽지 않아야 되겠죠. 이렇게 옆으로 가볍게 당겨주는 자세. 이제 깍지 끼고 목을 살짝 당겨주는 자세. 이렇게 과도하게 회전을 주는 자세는 피하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에서도 제가 주의사항을 많이 말씀드려요. 뭐 거꾸리 운동을 가끔 뭐 이런 그 방송에서 보면 하세라고 추천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동맥류 같은 좀 혈관이 늘어나는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이석증까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운동을 했을 때 뇌동맥류가 터질 위험도 있고 이석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서 보니까 그 놀이터에서 그런 거꾸리 운동 기구를 사용하다 고정장치가 잘못돼가지고 떨어져서 경추가 골절돼가지고 사지마비가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 같은 거는 좀 조심해 주시는 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보다도. 그리고 런닝머신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런닝머신을 하느니 차라리 밖에서 걸어라. 그리고 날씨 안 좋을 때 말고 햇살이 좀 따뜻할 때 걸으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햇살을 맞아라는 거는 비타민 D의 합성을 좀 촉진을 시켜주고, 이제 비타민 D의 부족이 재발을 이제 촉진시킨다라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약간 디베이트가 있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타민 D가 부족한 건 좋지 않다라는 게 요즘 추세라서 비타민 D를 보충해주고 그런 햇빛을 쬐는 운동 같은 걸 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흔들다리님, 선생님 이석증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질문이 조금 애매한데 이석증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뭐 손가락을 1년에 전국을 다 따져봐도 꼽을 만큼 없을 거고요. 이제 뭔가 그런 수술할 때의 자세, 위치 이런 포지션에 따라서 이석증이 생기거나 재발할 수는 있습니다. 레드캣님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세상이 핑 돌 정도로 엄청 어지러웠어요. 이석증 때문에 머리 움직일 때마다 어지러움증이 심해지기도 하나요? 어지러울 때 보통 몇 분 안에 괜찮아져야 정상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석증은 어지러운 자세에서 가만히 휴식을 취하고 정지했다면 1분 안에 좋아지고요. 이제 당연히 머리를 움직이지 말라고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머리를 움직일 때 어지러움 심해지니까 회전 운동 같은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디 벨린저님입니다. 저도 청각에 너무 예민해요. 귀마개를 너무 자주 끼면 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데 공부할 때 귀마개 안 끼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어폰을 엄청 자주 사용하는데 줄여야 하나요? 네, 일단 귀마개를 뭐 낀다고 해서 정말 밀폐되고 완전히 밀봉하는 게 아니라면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은 당연히 너무 자주 끼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이석증에 안 좋다기보다는 그런 청각 과민증에도 좋지 않고 난청이 생길 수 있겠죠. 소음성 난청이. 그래서 이어폰 사용은 최대한 줄이고 중간에 쉬어가는 시간을 만들고 크기는 최대한 작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영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최승효 이비인후과 최승효 원장님과 구상범 PD님. 저도 3월 2일부터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타나서 응급실 가서 각종 검사 받으니 뇌보다는 이비인후과 쪽으로 인한 것이라고 들었어요. 지금까지 계속되네요. 힘들어요. 머리 정수리 부분이 묵직하고 답답하면 어지러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뭐 MRI나 CT를 찍었을 때 이상이 없다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제 편두통이나 이런 이석증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감별을 해서 이제 진료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불렁놀이님, 이석증으로 2주간 고생하고 다 나았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어지럼증 검사했는데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려고 눕거나 누워서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어지럽고 나면 그 뒤에 어지러움은 다시 생기지는 않아요. 왜 이럴까요? 궁금합니다. 완치가 아닌 걸까요? 이제 우리가 뇌진탕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뇌진탕처럼 이 이석증이라든지 뭔가 충격에 인해서 어지러움이 생기면 우리가 귀 속에 전정기관 그리고 듣는 일을 하는 달팽이관 이런 미로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 미로 속에도 뇌척수액과 유사한 그런 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흔들리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뇌진탕처럼 미로 진탕 같은 게 오기 때문에 한번 심하게 흔들리거나 어지러움이 생기면 그쪽 부분에 그런 잔상 같은 게 남기 때문에요. 그 약간 불편한 느낌이 남아있는 기간이 지속돼서 아까 약물 치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기본적인 이석증은 재활치료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런 뒤에 남아있는 그런 후유증처럼 남아있는 그런 잔잔한 어지러움은 약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흩날리는 꽃들 사이로 선생님 이석증도 자가 진단이 가능한가요? 꼭 병원 가야 하는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자가 진단은 어지러움이 자체가 이게 오기 때문에 이거는 자가 진단이라보다 본인이 느끼는 증상을 경험을 해서 병원을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가 진단을 해본다 이거는 상당히 좀 혼자 하시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진단이 잘못되고 그에 대한 치료를 또 해야 되는데 치료 또한 개인이 하시기는 좀 일반인들이 하시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 전에도 한번 어떤 분이 치료를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뒤쪽 반고리관이라는 데가 이상이 있는 이석증이어서 치료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이 빨리 낫고 싶으니까 또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다가 이제 엉뚱한 치료를 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석이 다른 곳으로 빠져버려서 더 오래 걸리고 더 어려운 치료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 혼자 해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이비인후과 전문의하고 의논을 하시고요. 이제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과 상담을 좀 해서 그런 질환도 같이 조절을 해주면 재발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폭포수님, 안녕하세요. 귀에서 소리가 나서 3년째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포기를 해나요? 포기를 해야 하나요? 삶이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답답하죠. 이명이 이렇게 3년이나 났으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명은 제가 이제 이명에 대한 예전에 그 유튜브를 또 한번 우리 비욘디에서 했었는데 이명 자체는 내가 뭔가 안 좋아서 생기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청력이 나빠졌다든지 아니면 뭔가 스트레스, 피로감 여러 가지 원인들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명이라는 애는 사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명은 나한테 신호를 준다. 예를 들어서 승효야 너 귀가 안 좋은 것 같은 건 병원 가봐. 너 피곤하니까 좀 쉬어. 너 피곤해 안 돼. 약간 이런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가끔 제가 이명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주고 환자분들한테 똑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런 소리에 대한 반응이 너무 예민해지고 곤두서게 되면 이제 이명은 그냥 얘는 자꾸 알람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 이명 때문에 내 몸이 상한다. 내가 청력이 더 나빠진다. 이런 오해를 해서 안 좋은 길로 빠지는데 그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끊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명을 전문으로 보는 선생님들하고 꼭 상담하시고 저는 이명을 치료할 때 절대 못 고친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명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 교수님들도 그렇고 제일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못 고친다. 그리고 본인이 포기한다.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바나나님, 원장님 어지러움이 편두통과 함께 오는데 이럴 때는 신경과를 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비인후과도 찾아볼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편두통을 항상 제가 젊은 의사 시절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환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석증이 재발했어요. 뭐 메니에르 병이에요. 이렇게
다니시다가 안 나서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에 보면 편두통하고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치료해 주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해하시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제가 진짜 명의가 아니라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 병을 찾다 보니 좀 나름 제주지역에서 명의가 됐고, 그거에 대한 이제 치료 효과,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그걸 가지고 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두통을 꼭 신경과를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저처럼 이비인후과 쪽으로서에서도 열심히 보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지러움 이런 거를 전문으로 보는 병원에서 상의를 한번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산군신님, 50대 가정주부입니다. 최근 들어 고개를 돌리거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 메스껍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석증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병인지,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군신님, 이거는 이제 증상만 보면 이석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어지러움을 좀 전문으로 한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그런 이비인후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많은 어지러움 검사가 있어요. 그런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받으면 당연히 치료가 잘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폭포수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시 좀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또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타민 D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비타민 D는 이제 태양을 받아서 햇빛을 받아야지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충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좀 싸매고 다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제가 옛날에 뭐 어디 방송에서도 얘기 잠깐 했는데, 우리 가수 비에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그 우리나라 여자분들 너무 그렇게 태양을 피하시는데 그게 꼭 좋지만은 않다. 그래서 적절한 태양을 좀 받고, 외국인들처럼 일광욕까지는 아니더라도 태양을 너무 피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 하시는 게 그 재발 방지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뭐 관절이 안 좋다든지 여건상 그런 운동이 불가능하다면 뭐 3달에 한 번 정도씩 비타민 D를 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원장님, 이석증 재발 안 되게 하는 습관이 있나요? 네, 이거를 오늘 좀 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평소 핸드폰이나 TV 그리고 책을 보는 자세를 좀 고치자. 이렇게 한쪽 옆으로 기울여서 한쪽 자세로만 보는 거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귀 뒤에 때리는 진동을 주는 마사지를 과하게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거꾸리 운동 좋지 않다. 그리고 스트레칭은 목을 돌리거나 이런 건 별로 좋지 않고 적절하게 제대로 된 스트레칭을 하시라. 그리고 머리 감는 자세도 사실 좋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감거나 미용실에서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감잖아요. 그 다음에 가끔 치과 치료를 받다가 또 어지러움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과 치료는 이제 고개를 많이 젖혀야 되고, 가끔 드릴 같은 진동을 주는 치료를 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또 이석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어지러운 분들은 그런 치료 조금 미룰 수 있으면 좀 다 낫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놀룰루님, 제가 이석증 판정을 받았는데 의사쌤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어지러울 때마다 돌이 빠진 건가요? 이제 이석 그러면 이제 돌을 생각하죠. 맞습니다. 돌이 있는데 이 이석이라는 게 너무 작아서 우리가 MRI를 찍어도 그 이석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지 해부를 해서 아주 고배율의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봐야지만 그 이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보면서 잡고 이럴 수가 없고, 이제 좀 경험이 많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제 그 눈을 보면서 앉은 방향이라든지 그 눈을 보면서 그 이석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 특화된 이비인후과를 좀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해 잘 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리아 세컨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석증이라는 거는 참 이렇게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공포감, 두려움을 주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자세도 하는데 아까 거꾸리 자세 잠깐 얘기했었는데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면 어떤 환자분이 할아버님이었는데 이제 이석증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면 한 1, 2주 있다 또 오시고 분명히 잘 들어갔는데 또 치료해주면 좋아졌다고 가셔서 또 1, 2주 있다 또 오시고 이런 일이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 아버님 뭐 특별한 운동을 하시는 게 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매일 아침마다 나는 건강해서 조깅도 하고 등산하는데 놀이터에 있는 거꾸리를 항상 해. 거꾸리를 하셨군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거꾸리 금지를 하고 다시 치료를 했더니 병원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만큼 거꾸리 운동은 이석증에 좋지 않습니다. 혈액순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그 피가 쏠리면서 아까 서두에 잠깐 지나가던 얘기했던 그 숨어있는 뇌동맥류나 이런 것들이 핏줄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좀 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가와서 흔들흔들님. 이석증이라고 이비인후과에서 진단받고 1일 3회 3일분 약을 받았어요. 디아제팜, 칼레인정, 모사로존, 메치손정 받아고 이틀 먹고 있는데 디아제팜이 수면 진정감 불안제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중독성 같은 건 없는지 몰랐는데 저렇게 써 있는 거 보니 이석증 때문인데 왜 저런 약이 있을까요? 맘대로 복용유단은 하지 않을 생각인데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대답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제팜은 이 어지러움 때 쓸 수 있긴 한데 짧은 기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이제 또 다른 약들이 있는데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의 어지러움이나 구토가 있다면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석증에는 쓰지 않습니다. 뭐 이제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처럼 너무 심각한 어지러움이 하루 종일까지 돌 때는 뭐 한번 고민을 하고 잠깐 아니면 토할 정도로 너무 심할 때만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닥 추천하는 약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어떤 환자분이 약 처방을 했는데 뭐 AI 요새 시대다 보니 AI를 찾아서 물어봤더니 이 약은 이렇고 저 약은 저렇고 이거 과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는 여기 3번 드시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 저녁에 한 번만 먹으라고 했던 약이고 반알씩 정도밖에 안 줬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 약에 그 약봉투에 써 있는 그런 그 적응증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 논문도 보고 다른 적응증도 찾아보고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보고 한 거지 꼭 그 적응증이 나와 있는 그 약만 가지고 우리가 처방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AI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서 그거를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정말 그냥 제일 초하수 정말로 죄송하지만 일반인들이 보는 수준인 거고 뭔가 다른 목적,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래요. 섬집 아기랑님, 원장님 저는 가끔 해오리 바람 부는 것처럼 어지럼증이 오면서 귀가 먹먹하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않고 멍하고 속도 메스껍습니다. 이비인후과 가니 이석증이라고 해서 약 먹고 했는데 요즘은 자주 어지럼이 심하다 보니 다른 병원에 갔더니 메니에르 병이라고 합니다. 메니에르 병은 치료나 수술이 안 되나요? 예, 메니에르 병은 그 수술은 아주 드물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얘기만 들어보면 메니에르 병이라고 진단 내리는 게 크게 잘못된 진단은 아니지만 편두통도 굉장히 메니에르랑 비슷하게 나오고요. 메니에르란 병 자체는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엄격한 기준으로 따지면 청력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청력 검사에서 청력이 나쁘다.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메니에르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메니에르 병 확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아요. 환자분의 증상이 중요하고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진단을 내리는 게 예를 들어서 청력이 나빠진 게 왼쪽이다. 그럼 어지러움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도 왼쪽이다. 그러면 이제 더 의심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청력은 왼쪽이 나쁜데 어지러운 건 오른쪽이 나쁘다. 이건 또 메니에르라고 말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검사를 잘해서 굉장히 메니에르라는 병에 대해서는 엄격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듣더니 메니에르 병 같아요 라는 진단은 솔직히 저는 좀
의사 선생님들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자분들도 너무 메니에르라는 거에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혜택검님,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입니다. 제가 평소에 어지러운 거 느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2주 전에 일어났더니 핑핑 돌아서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이라고 약 먹고 무리 안 하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2주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많이 어지럽네요. 이석증 맞을까요? 이게 어지러움을 관련되는 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질문만 이 얘기만 들어봐가지고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석증은 반드시 검사를 해서 우리가 고글이나 이런 고글을 쓰고 안진을 확인을 하고 특정한 위치에서만 어지러워야지 이석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정확한 검사가 선행이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MJ님, 이명은 고칠 수 없는 병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고 이명 자체에 그 고친다는 의미가 이제 이명이 없어지는 걸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이명이 없어지는 거 외에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제 이명이 있어도 신경이 별로 안 쓰인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명에 대한 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들도 그런 데이터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얘기하기로는 이제 이명은 완전히 없어지는 사람 3분의 1. 그 다음에 좀 편해지고 신경 안 써도 되고 내가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지는 사람 3분의 1. 이명이 좀 지속되는 사람 3분의 1.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명은 고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아져서 갑니다. 그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지러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지러울 때 먹으면 좀 안 좋은 음식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뭐 이제 우리가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거 좀 좋지 않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와인도 좀 좋지 않다고 돼 있어요. 술 중에서 와인은 건강에 좋은 술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편두통 체질이 있는 분들한테는 특히 와인을 좀 제가 뭐 한 잔 정도만 드시라든지 과음하지 말라고 꼭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술하고 담배에 대한 부분은 해롭다 이런 논문이 확실하게 나온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뭔가 데이터 분류라든지 뭔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술하고 담배는 당연히 몸에도 안 좋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로카카님, 선생님 제가 뇌전증인데 이석증이 있고요. 이석증약 먹어도 되나요? 이 부분은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뇌전증은 아무래도 신경과 질환이다 보니 신경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이비인후과나 다른 이석증 진단을 과에서 받은 약물하고 참고해서 조절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뇌전증이라서 약을 못 먹는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음식 종류는 그렇고,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자는 자세, 잠자는 자세가 이제 한쪽으로 너무 옆으로 누워서만 자는 자세는 썩 좋지 않다는 거는 논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똑바로 눕고, 아니면 정말 도저히 옆으로만 자야 돼요. 그럼 반대쪽 방향으로 누워서 자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이제 요새 마사지 의자, 안마 의자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의자에서 특히 귀 뒤쪽을 너무 충격을 많이 주는 마사지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지러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 필요하고요. 햇볕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평소의 자세, 습관 같은 거를 굉장히 주의해 주시고,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 사실 행동이 좀 느려지는 게 맞는데 간혹 이제 좀 젊었을 때 생각하셔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행동을 약간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 예전에 아시아 학회 같은 데 가보면 대만이나 중국에서는 또 어지러움, 이석증 같은 데 그런 보조하는 운동으로 태극권 같은 걸 추천하기도 해요. 태극권의 동작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우아하고 천천히 느릿느릿하잖아요. 그런 게 좋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드카님, 선생님 주제와는 다른데 질문 드립니다. 어제 스쿠버 다이빙을 했고요. 이퀄라이징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안 되었고
이제 수심이 깊어지자 왼쪽 귀가 찢어지지 아팠습니다. 잠수 상태에서 귀가 너무 아프다고 표현하니 강사님이 숨을 크게 들여마시고 내쉬는 등 행동을 지시하셨고 3분 뒤 고통이 멎어 20분간 잠수를 마쳤습니다. 지금 스쿠버 다이빙을 끝내고 12시간이 지났는데 왼쪽 귀가 꽉 막히고 먹먹한 느낌이 나고 선명하게 들리지 않아요. 입을 벌리거나 침을 살 때 기포 터지는 듯한 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귀나 코에 피가 나거나 고름이 흐르는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까요?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이제 작게는 압이 차면서 귀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코에나 이제 목으로 피가 안 나와도 귀에만 피가 고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약간 주제와 다르지만 스킨 스쿠버 다이빙도 그 압력 때문에 귀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뭐 최근에도 제 환자분에도 고음만 떨어지면 돌발성 난청이 생겨서 오신 분도 있었고, 뭐 고막이 찢어지거나 고막에 피가 고이거나 고막에 물이 차거나 이런 증상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불편감이 있을 땐 참지 마시고 병원을 빨리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퀄라이징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코가 안 좋거나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는 특히 스킨 스쿠버 다이빙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전날 과음을 하고 스쿠버 다이빙 하는 것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콧물이 나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퀄라이징을 하면 콧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병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를,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오히려 귀 속에 집어넣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코 상태가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든지 그런 이퀄라이징 하는 거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또 해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그 이석증에 걸려서 온 사람도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농사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항상 재발하시는 어떤 어르신은 그 키위나무를 여기 제주도는 재배를 하시는 데가 많은데 그 키위나무의 높이가 좀 살짝 애매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뭔가 농사일을 하시고 작업을 하고 구부정한 자세 아니면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린 자세 일을 하다가 한참 일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움직일 때 이제 그럴 때 이석증이 생겨가지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키위나무는 기억을 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키위나무 같은 높이의 나무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이제 우리가 또 건강을 위해서 요가나 그 필라테스를 많이 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요가나 필라테스 물구나무 자세라든지 고개를 뒤로 허리를 젖히고 고개를 뒤로 쭉 젖히는 자세 아니면 앞으로 꾹 숙여서 스트레칭하는 자세들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가 또 이석증 생겨서 실려 오신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자세를 서서 하거나 이렇게 뒤로 꺾거나 하는 자세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이제 개인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시면 이석이 자극이 조금 덜 가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석증하고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이제 멀미라든지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지러움을 잘 느끼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3D 영화나 놀이기구 같은 거는 또 어지러움이나 구토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가 안 맞는구나 하는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대휴환 1821님, 선생님 이석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재발을 막으려면 평소에 뭘 조심해야 할까요? 이석증이 다시 생겼을 때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위험한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어지러울 때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재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다시 생겼을 때 병원에 바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은 일단은 본인이 참을 수 있냐 없냐가 관련이 있어요. 이석증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환자분 이건 죽을 병은 아니에요. 그냥 귀찮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 부분을 너무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아니면 또 이제 약물을 좀 준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재발하는 걸 대비해서 비상약을 꼭 챙겨드리는데 그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된다. 그럼 병원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석증은 가능하면 병원에 와서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메니에르니, 편두통이니 이런 쪽의 어지러움증은
약으로 조절이 좀 가능할 수 있어서 약을 먹고 좀 가라앉으면 급하지 않고 이거 약을 먹어도 잡히지가 않는다 그럴 때는 그 질환에서도 이석증이 잘 생기니까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울 때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뭐 그걸 치료하려는 방법보다는 일단 가만히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게 좋고요. 뭐 가만히 누워 계신다든지 벽에 기대고 앉아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가라앉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건 없으시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보충을 해주고 운동을 해준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그냥 방심을 하시면 안 되고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또 비타민 D가 부족하고 한 거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석증의 재발에 굉장히 관련이 많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이거는 뭐 여자분들이라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한테도 해당되기 때문에 연세 고령의 어르신들은 비타민 D 보충, 햇볕을 보면서 가벼운 유산소 이런 것들을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뭐 제가 오늘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는데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거 아닌지 좀 걱정이 되고 승혜원 아나운서가 없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한번 설명 또 드리고 있으면 질문해 주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수면도 충분히 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좋은 자세에서 주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좋은 자세에서 주무시는 게 좋고 비타민 D를 좀 잘 보충하자. 이런 것들이 좋겠고 음주는 좀 피하자. 그 다음에 나한테 좋지 않는 자세라든지 활동은 피하자. 뭐 또 VR 게임하다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가끔 그런 그 3D 영상이나 이런 그런 가상 현실 세계 이런 체험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경험을 해보시고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해본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놀이기구 빙빙 도는 너무 심하게 도는 놀이기구는 좀 피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브랄루쿠쿠님 방송 잘하십니다. 듣기 너무 편합니다. 이런 답변글 굉장히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송혜원 아나운서가 있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송혜원 아나운서님 꼭 돌아오십시오. 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허리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분들은 굉장히 장기간 움직임이 어렵고 오래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움직일 때 이석증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움직일 때도 항상 좀 팔, 다리 이런 데를 좀 살살 움직이면서 워밍업 하듯이 움직여 주시고 벌떡 일어나는 것보다 부축을 받고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 훨씬 좋고요. 실제로 그 정형외과 수술이나 뭐 예를 들어서 좀 외상 사고로 인해서 다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래 누워 있다가 오시면 이석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간혹 이제 척추 마취 이런 쪽에 디스크나 이런 수술을 했는데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설명하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분명히 좀 빈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취에 대해서도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활 환자들, 좀 뇌경색이나 이런 분들도 이석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환자분들 케어하는 분들도 자세를 잡거나 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좀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석증에 좋은 영양제는 있나요? 뭐 이석증에 좋은 영양제라고 뭐 이명이니 이석증이니 광고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대부분 보면 종합 영양제예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좋은 영양제는 없지만 비타민 D는 부족하면 잘 보충하자. 그리고 비타민 D를 보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약을 먹는 것도 있지만 햇볕을 보면서 적절한 그 피부 노출 그리고 유산소 이런 것들이 더 좋겠다. 그리고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뭐 3달에 한 번 정도씩 맞는 비타민 D 주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흔들나리님, 5살 귀지가 너무 많은데 꼭 빼야 할까요? 귀지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애들이거든요. 일부러 제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귀지란 녀석들이 인체의 신비인데 자기 역할이 끝나면 이 회전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서서히. 그래서 가끔 보면 어우 더러워 하면서 귀지 덜건덜건한 사람 보는데 그건 더러운 건 아니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런 것만 딱 집어서 빼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부러 빼는 거는 뭐 귀가 안 보여, 뭐 중이염이나 이런 게 의심되는데 귀를 봐야 돼, 고막을 봐야 돼. 그럴 때는 당연히 빼야겠죠. 아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뺄 때 굉장히 힘들지만 그럴 때는 꼭 빼야 합니다. 호놀룰루님, 저는 감사한데 송 아나운서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네요. 송 아나운서의 빈자리는 저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없으면 또 몇 가지 또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석증이 잘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있어요. 이제 좀 에어로빅 하는 경우에도 머리를 많이 흔들죠.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그리고 이제 요새는 볼룸 댄스라든지 이런 댄스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도 회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지러울 때는 그런 운동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취미 활동에서도 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이게 내가 정말 오랫동안 해왔던 거라도 그런 강도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또 반대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재발을 한다에 대해서 막연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방송을 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내가 그런 상황이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송혜은 아나운서가 안 계신 안방마님이 없는 기분이죠. 원장님, 이석증은 한 번 생기고 나면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아워슈어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완치의 개념이 없는지요? 완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석증을 잘 잡아놓고 우리가 검사를 할 때도 머리를 제치고 그 이석증을 유발하는 자세를 만들거든요. 그럴 때도 이석증 증상이 안 나타나고 눈의 떨림을 우리가 보는 눈 떨림이 없다. 완치된 거예요. 완치가 됐는데 그 다음에 관리 방법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석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실한 원인은 사고나 이런 외상이에요. 예를 들어 요새같이 교통사고 아니면 작업을 하다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이 귀 뒤쪽을 강하게 부딪히거나 이쪽 측두골이라고 하는데 이쪽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이석증이 동반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그냥 머리가 띵하니까 뇌진탕이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회전하는 굉장히 많이 심하게 특정 움직임에 의해서 회전을 느끼고 울렁거리고 이런 느낌이 있다면 이석증 가능성이 높으니까 교통사고 환자분들도 그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 이거는 CT 찍고 MR 찍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네, 최수민님 안녕하세요. 네,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이 자꾸 바뀌고 예전에는 교통사고라는 것도 없었지만 이제 생겼잖아요. 그런 다양한 환경들의 변화에 맞춰서 또 새로운 병들이 또 새로운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꼭 생각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행동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 하시는 게 좋고요. 코가 자주 막히는데 코를 안 막히게 하려면 무슨 차를 마셔야 되나요? 글쎄요, 코 막힘에 대해서 뭐 뚜렷하게 좋은 차다 이렇게 알려진 건 없지만 페퍼민트라든지 이런 바카 쪽의 계열의 음식들이나 그런 향들이 코를 좀 일시적으로 뚫어주는 느낌,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브차 계열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 마지막 최수민님 질문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허브차 같은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허브차라는 게 또 말이 나와서 한마디 더 하면 정신적인 안정과 심신의 안정을 좀 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약간의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다면 또 역으로 어지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나한테 맞는지 적절한지 이렇게 꼭 고민을 해보시고, 좋은 것도 심하면 안 좋아요. 이걸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적절한 게 좋다. 과유불급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여러분들도 항상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 좋다고 무조건 하고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요. 내 몸에 맞게 항상 나에 맞게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석증은 항상 고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재발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고생하시지만 이 부분 또한 예방할 수 있고, 또 사실 재발해도 이석증은 고칠 수 있는 질환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남은 시간 또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또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